네.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주제는 여러분 214페이지 펴시고요. 21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여기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고 항상 뭘 판단한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과세 대상이 되는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재산세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자,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할 때 지자체상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죠? 그래가지고 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해. 아유, 참.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냥 뭐만이 그냥 흐뭇하게만 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현황부과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요. 물론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시군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을 공부했는데 5가지입니다. 어떤 건지 읊을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뭐 차량이나 기장비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토지, 모든 토지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근데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는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통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운 그 건축물, 자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 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설물 포함해서 자 건축물 대상이고 무허가 건축물 포함하겠습니까? 무건축물도 포함한다. 대상이 된다.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통합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게 없는 게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분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요. 그죠?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통합해서. 건물과 토지는 통합해서 과세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한 평가해야 한 그 가격이고요. 또 과세할 때도 주택분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별장도 사치성 재산이긴 하지만 고율에서 유정돼서 그런 거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그냥 뭐 물 위를 떠다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는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주택에서 우리 다가구 주택을 공부했는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데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바꿔서 나온다. 옳은 지문 한번 나왔는데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뭐 1구의 주택을 보지 않는다고 바꿔서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겸용주택도 배웠습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사용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자, 요거는 1구 건물에 관한 내용이지 1동,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 다음에
1동 건물은 그런데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라? 50%예요. 그래서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보다 주택입니다. 50%안 되면 뭐 1구 독립하게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2호, 102호 그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102호 절반은 50%는 주거용 면적으로 나머지 50%는 상가용 면적으로 상가 면적으로 사용한다. 그럴 때 이 102호는 주택이다 상가다? 주택이다 상가다? 주거용 상면적 50% 102호를 102호 독립하게 구역이 된 102호 한 개층에서 102호를 예를 들어서 50%는 주거용 면적으로 나머지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얘는 주택의 상가예요.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전부 주택입니다. 항상 50% 기억하고 주거용 상면적. 근데 주거용 상면적이 1구 건물이요. 40%고 만약에 자 상가 면적이 60%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얘는요. 그럴 때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40% 면적은 주택분 재산세로 60% 면적은 상가 면적으로 상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크게 이용 모습에 따라 우리 나눴습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일분리 대상 토지로. 그랬잖아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이런 애들은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런 건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대답 안 하고 나만 들어보고 있어. 저기는 검정색 저기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우리 사치성 대상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자 분리과세하고요. 그래서 모든 토지를 자 우리 분리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네. 마이크 되는 건가? 네. 자 소리가 갑자기 이게 자동 막 볼륨이 조절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배운 거. 재산세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표준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007빵24 비례세율이요. 007빵2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는 어떤 거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요. 엄청 많이 썼죠. 그 외에도 하여튼 0.2% 빵2% 저율불가세합니다. 그 다음에 07 빵이 4% 고율불 대상 토지는 사치성 재산. 얘네들 한번 죽어봐라. 4%죠. 예. 고급을 확장 골프장 토지고요.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에서 또 뭘 봤냐면 우리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 이제 우리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부터 하나하나 보는데 농지는 토지용구분 풀 때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하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졌는데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구분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이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읊어볼게요.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군 읍면적이 있습니다. 깡촌이라고 했잖아요. 군면적. 모든 수 있어도 되죠? 분리.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가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 그래서 농지 개인 소유 자격농지의 위치를 보고 물론 이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된다? 그럴 때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돼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 그래 뭐가 돼? 종합합산.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합산이고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면 자 농사 안 짓는 게 주업인 법인들이니까 대부분. 근데 자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중에서 분리상이 되는 게 있는데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종농, 매사, 농인데요.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사짓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립간 척간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장은 또 토지공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면적이요. 자, 그럼 제가 또 읊어볼 테니까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이 이름에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합산입니다. 자,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똑같습니다. 목장이요. 군 읍면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도시적 밖 있을 곳에 있고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도시적 밖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 분리입니다. 자,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개발지역 녹지역이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해요. 목장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간 목장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그 다음에 목장이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예?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싼 땅 강남구 역삼도 상업지역 얘기드렸잖아요. 비싼 땅값 비싼 데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 효율적인 토지가 아니라 그랬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임야입니다.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다 개인이 법인 수여하는 임야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예요. 엄청 또 많이 썼잖아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개발 제한구역 내 임야 이런 식으로 쭉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가 아닌 것도 있긴 있었어요. 보존산지 안의 임야라든가 공원자연법에 따른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지구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아닌 것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공익목적 임야들 산림보육성도 이런 것들이 종중수유 임야와 함께 뭐가 된다? 분리과세. 자, 이래서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다 봤고 이제 빵 2%입니다. 공장 대표적인데요. 또 읊어보세요. 공장 뭘 봐요? 위치, 면적이요. 자, 그럼 또 읊어볼게요. 공장이 시지역에 일단 군 읍면적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해.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해. 공장이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해.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잖아요. 아이고,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다? 분리해.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럴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공장의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이런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되는 거. 이걸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별 표시 놓고. 자, 그래서 공장의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거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그런 데 있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 이내면 이거 별도 합산 가져간다는 거. 앞동네 어디로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빵 2%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우리가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007 빵 24 4% 고일 분리는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부했는데 잘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얘는 면적만 보는데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되고? 별도. 그렇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다?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근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그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 표가 있었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찍어서 상업지역이다. 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4배, 4배. 자, 요 정도만 기억하셔야 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례했잖아요. 상가가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상업지역에 있어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가 상업지역에 있고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전체 토지가 자 1000제곱미터다. 그럴 때 별도 합산 면적은 얼마냐? 그럼 상업지역이니까 바닥 면적 200에다가 상업지역에 있으니까 몇 배? 3배.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2내니까 별도 합산 면적이고 전체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잖아요. 그럼 얼마? 4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볼 것이 뭐가 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요. 또 어떤 거 있냐면 잘 보세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로, 그러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이 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업종의 특성상 얘네들은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이런 거 실내에서 곤란해. 그래서 일정한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인데, 자,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얘기 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아이고, 운전면허 딸 때 얘기 드렸는데, 인맥. 네? 한국사에서 인맥, 이거 인맥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착오지요. 제가 읊어드린 것들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착오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뭐 자동차 검사용 토지, 뭐 시험 성능 이런 거 검사하는 토지, 배기가스 뭐 검사용 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인데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준보존산지 않으며, 그냥 보존산지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임야는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과세하죠. 근데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뭐한다? 비과세한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추모공 같은 공원묘지요. 이거 저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그 관리해주고 돈 받고. 평지에다가 공지에다가 묘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법인묘지용 토지는 뭐하고? 이것은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 다음에 또 우리 등등 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 또 종묘 시험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은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어떻게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또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인데 별도에서 제외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요. 어떤 거였냐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입속 토지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입속 토지 뭐가 된다? 슬슬 이제 구경하는 모드로 또 들어갔구만 그냥. 아이고 여러분, 저 그럴 때가 아니라 막 까먹었으면 생각 안 났으면 아 그렇구나 막 하면서 막 외우고 놓친 것을 막 외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건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몇 번 나온 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입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입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총합합산 했잖아요.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요. 그 부속 토지 시가 편액의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부속 토지요. 사람들이 그냥 저 보유세 부담 되니까 나대지 상태면 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허름하게 가건물 건물 하나 세워서 이게 상가니까 이거 다 상가 토지 이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 편액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랬잖아요.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1,000만 원. 그 부속 토지 가격이 10억 원.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1,000만 원이 부속 토지 가격의 2%. 그러니까 10억의 2%면 2천만 원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건축물의 시가 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 편액이 2%보다 작아. 그러면 이 건축물 진짜 있으나마나 건물이잖아요. 자, 이렇게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럴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 원래 보고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에서요.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또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별도 합산 대상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를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자, 경감 비율에 대한 토지, 어차피 비과세 면제되고 그러는데, 자, 얘를 별도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다른 토지와 합산시켜야 되는데,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 얘가 상가 토지거나 나대지나 잡종지라도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비율에 대한 토지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공부했어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토지인데요. 신탁한 토지와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고유 토지는, 자, 원래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과나 구역내에서 합산하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 수탁자의 고유 토지와 신탁한 토지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이상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자, 납세무자도 했었구나, 납세무자도. 그죠? 우리 중요한 납세무자도 빨리 한번 훑어봐야지. 오늘 복습 시간이 기네. 큰일 났네. 자, 봅니다. 대답은 안 하고 빨리빨리 축축축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 이제 시간 길어져가지고. 똑같은 곳인데도 똑같은 진도 나가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농담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끝나는 시간은 다 틀려요, 학원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자, 오늘 분위기는 어떻든 간에 늦게 끝나는 걸로. 자, 여러분들. 아니, 분위기가 자꾸 특강도 있어가지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재산세요, 납세무자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을 유효를 잃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노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 근데 우리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과세권자 종중재산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누가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근데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지분 60%, 을지분 40%.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자, 지분권자.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라고 그랬죠?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권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재산세, 우리 이런 것도 했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럴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면적별로 나눠요? 시가편액별로 나눠요? 시가편액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물론 요거 세금 계산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 자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과 토지 각각 구분한 과세표준액이에요?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에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다가 주택 세율적인 세액 계산하고 그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이럴 때는 시가편액 비율을 따로따로 구입해서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잖아요. 재산세, 우리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신탁재산,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재산세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자,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자,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누가 납세무자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권리변동 실적으로 됐다고 봐서 이런 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앤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았어요.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고.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상속등기 되면 상속인이에요. 상속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둘 다 안 됐을 때가 누구다?
둘단됐을 때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할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용자 되는 거. 이거 딱 하나,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얘 어디 간지 알 수 없죠? 그런 거니까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니에요.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항공기나 차량을 수입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임차하는 자의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르면 매수인이에요. 6월 1일 지나야지. 예,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양수인 이런 거 했습니다. 재산세요 또 법인과 연부매매 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예요? 예? 그때는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의무자라는 거 얘기했는데 국가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매수계약자지 권리변동 실제로 됐다고 봐서 그런 거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어요?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 부여받았을 때 누구? 매도계약자인 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했어요. 자, 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자,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항상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근데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뭐든 하여튼 무조건 60%. 그 다음에 곱한 금액이고,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합니까?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이요. 우리 대상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누 다 적용되는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50% 보면서 가감할 수 있고 또 가감 조정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당연도만. 그런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5년간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데 일단 세율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토지의 경우 재산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였냐?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류, 별로예요.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 누진세율인데 분리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해서 어떻게 였어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 빵24 비례세율이고 007% 농지목장 예외적이며 빵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007 빵24 4%는 고일분리, 고급을 확장,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몇 단계? 3단계 초과누진세 적용됩니다. 3단계 초과누진세.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면서 외웠습니다. 자, 높이로.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건축물 세율은 025, 05. 좀 불러봐야 좀. 녹놓고 있지 말고. 다시. 어떻게 했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대답 안 하면 025 어떤 겁니까?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지역인데 하여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미적 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표준세율의 5배.
자, 5년, 5배로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합니다. 과미력저건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재산 건축물. 다 같이요. 건축물 어떻게 해야 된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못 외우는 게 창피한 거지. 이거 외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창피하지 생각하지 말고 딥 다 외워가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가지고 그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 별장은 몇 프로요? 4%. 별장 2배 일반 주택은 01, 04. 이것도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0.1에서 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투진세율 정도입니다.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투진세율입니다. 별장처럼 고급주택도 4%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공부했고 주택별로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각각이에요.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문제를 빨리 풀어봅니다. 오늘 큰일 났네. 시간 늦어서. 자, 문제 4월 10일 자 우리 부동산세법 5번째 자료요. 4월 10일 심화과정 4월 10일 봅니다. 1번에 보니까요.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여러분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농업법인 수요 농지니까 종농매산업, 농사짓는 조빈법인 수요하니까 뭐예요? 분리. 2번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 아유, 볼 거 없네. 그냥 답 쉽네. 30네. 자, 시지역에 원래 산업단지면 있을 곳에 있죠. 공장.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였겠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뭐가 됩니까 이거? 별도 합산. 네, 업종의 특성상 공지 필요한 업종. 별도. 4번 특별시광역시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개인 소유 농지. 농지가 있을 곳에 있는지 봐야죠.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도시역 내라도 개발제한구 녹지지역 안. 그 다음에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 용도적에 따른 정의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보는데 기준면적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별도요. 종합인 것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구별 없이 지자체장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네? 자, 그렇죠. 항상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지자체장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2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정한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고급주택 초과투진세율입니다. 별장하고 구별하시고 3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율 60%,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다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요? 60% 똑같습니다. 과세표준 결정 시에. 4번 재해 발생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보면서 가감한 세율은 당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네, 해당 연도만. 5번 토지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 공시가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한 가격을 한다. 예? 그렇잖아요. 개별 공시가에다가 공정시가를 70% 곱해서. 3번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골프장 고불악장 건축물 1,000분의 50. 아니잖아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얘들 사치동 재산 몇 프로예요? 4%입니다. 1,000분의 40 돼야죠. 2번 별장 및 공동주택 0104 4단계 초과투진세율. 틀렸습니다. 별장은 몇 프로예요? 4%입니다. 고급주택이나 일반주택이 0104 4단계 초과투진세율이지. 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과미력저건역 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과미력저건역 산업단지 주축 공업적 제외하고 내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 최초 공장 신증설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기준일로부터지. 공장 신증서율로부터 틀렸습니다. 그렇다잖아요? 아닙니다. 자,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특별시황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3 비례세요. 025, 05 이거잖아요. 05, 0.5% 이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요게 0.5%죠. 1,000분의 5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5번 상가 건축물 1,000분의 2.5 025 1번 건축물 뭐라고요? 025 0.25% 일반 건축물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5번이 옳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인 종합합산상 토지, 자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별도 합산상 토지, 과세 표준 20억 원인 분리대상 목장용지, 과세 표준 6천만 원인 주택,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10억 원인 분리대상 공장용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기출문제 수정한 건데 여러분 기출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제일 낮아요? 재산세에서 어떤 게 제일 낮아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가 제일 낮잖아요. 그 다음에 빵 2%고요. 그러니까 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죠? 조일분리보다는 별도가 높고 별도보다는 고일분리가 높고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일분리가 높고 그런 거죠. 제일 낮은 거는 007%. 자, 그러니까 뭐가 제일 낮아요? 목장이 제일 낮은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푸는 거지, 이거를. 뭐 과세 표준 금액이 20억 원일 때,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 세율이 어떻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보니까요. 5번에 다음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준 연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양도인을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X입니다. 뭐라고요?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2번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 연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멸실했어요. 그러면 항상 재산세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예,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리고 과세기준 6월 1일 봤더니 5월 20일 날 멸실했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얘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도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상속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과세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획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아니죠 여러분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지 유상으로 사용하니까 이거는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합니다. 5번 외국인 소유 항공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거죠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자 21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있죠? 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여기 어떤 건지 먼저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볼 건데 그 전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재산세 있잖아요.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세. 근데
2012년도부터 비슷비슷한 세금들 통폐합시킬 때 얘들 통합시켰습니다. 뭐로 통합시켰냐면 재산세로요. 그래서 종전에 그래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요게 뭐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겁니다. 그랬을 때 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요. 도시지역 중, 즉 도시지역 내. 그러니까 도시지역 바깥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연 거니까 도시지역 내에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선박항공기는 도시계획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여기 도시적이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냐면 여러분들이 재산세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있죠.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표준에다가 있죠. 얘네들의 요 과세표준에다가 요것의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요. 0.14% 세율을 적용해요. 도시지역분 세율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이요. 요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지금 재산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요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0.14% 세율 중에서 세율을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도시지역 내에 여러분 토지건축주택 소유하실 때 납부하시는 재산세액은 자 재산세하고 뭐가 통합된 거라고요? 0.14% 세율 정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이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교재를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안가로 4번입니다. 보시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지자체장은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밑줄입니다.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 밖 아니에요.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관한 도시지역 중 밑줄이고 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요. 선박항공일 아니에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215페이지요. 맨 꼭대기입니다. 밑줄. 다음에 동그라미 1과 2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이요. 자,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세율 중에서 계산한 요 산출세액에다가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 과세표준에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즉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요 산출세액을 합한 걸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시기 박스 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여러분? 요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동그라미 2의 세율을 정해서 세율을 조례정마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요 0.14% 도시지역분 세율 있잖아요. 지자체장이 이것을 조정할 수 있긴 있는데 0.23%, 0.23%를 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겠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럴 때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에서 재산세에서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 도시지역분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나 또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다. 도시계획사업에 이미 희생됐기 때문에 도시조건을 부과하지 않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쭉 밑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도시민들에게 녹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된 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이런 시설물이 있다,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고, 법령에 반대적으로. 이런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조건을 적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또 사실은 제외되는 것들이 원래 자세히 보면 더 있어요. 그래서 뭐 토지 중에서, 도시용 내 토지 중에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같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래서 더 있지만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보충 내용에 보면 도시조건 과세상 범위, 그래서 뭐 토지 중에서 재산세상 토지 중에서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즉 농지하고 목장, 임야 이런 것들을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제외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세율 적용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합산하겠죠, 당연히. 납세무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고요. 별도도 똑같아요. 납세무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저 밑줄이죠?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또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분리대상은 뭐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겠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한다 밑줄.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거 앞에서 한 거예요.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계산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요거 주택별로, 또 토지 건물은 합산한 과세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예제 문제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를 곱하여서 산정한다. 그렇죠? 주택 60% 곱해서.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에다가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를 곱하여서 산정한다. 그렇잖아요.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에다가 몇 프로? 70%. 3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자산도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토지니까 시가표준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를, 자, 몇 프로요? 7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재산세도 취득세처럼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한다.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삭제가 됐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됐냐고요? 지자체의 자율성을 주고 등등 그러기 위해서 뭐 세금 부담을, 납세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해.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무조건 높은 거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삭제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그죠? 각각. 예제 문제 두 번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표준 세율을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요. 여기 포인트죠? 종합은 종합끼리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종합합산상 세율을 정하고.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요. 여기 포인트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자, 세율을 정하고. 3번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해서 분리대상 세율을 정하고요. 4번 납세무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주택세율을 정한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는 아까 봤던 문제고요. 제5절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인데, 아이고, 자, 잠시 쉬었다가요. 재산세 마무리 또 짓고, 또 그 다음에 종부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